네, 단계적 일상 회복 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째 최다 기록을 보였고 또 사망자 수도 4차 대유행 후 가장 많은 32명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1단계를 유지할지 또 2단계로 갈지 다음 주 초 상황이 중요한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까지는 사실 위중증 환자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오늘 사망자 숫자를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우려가 좀 늘었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32명,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하고 작년 12월 29일 대유행 당시에 40명이 발생한 이후 상황으로는 지금 최다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3차 대유행 때는 우리가 병상을 준비를 못했었어요. 네.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주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집단 감염이 되면서 코호트 격리를 당해서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가 늘었던 것이고요. 이번은 4차 대유행 시기에 우리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90% 18세 이상 넘었거든요. 네. 2차 접종.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한 달 이후부터는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면역 형성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더 돌파가 많이 됐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확진자가 늘면서 이분들의 고리가 결국 요양시설에 계시는 취약계층을 감염시켜서 또 집단 감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젊은 층들도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이 돼서 그분들 중에 일부, 특히 50대는 6% 이상 그 중증자 사망자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부스터를 해서 조금 더 그 돌파 감염 사례를 감소를 시켜야 되고 50세 미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위중증 환자 수 나흘째 지금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요? 다른 나라를 보시더라도 확진자가 늘면 위중증자는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확진자가 많다는 건 치료가 늦어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위중증자의 가장 많은 80대가 2.8%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사망자는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80대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관리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18세 이상의 미접종자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비만이나 흡연자들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라도 우리가 위중증 사망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 치료가 좀 더 필요하고요. 재택 치료를 요사이 많이 확대를 하면서 60세 나 70세에서도 재택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중증자로 가서 바로 이송이 되지 못하면서 중환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지금 하나 문제가 코호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병상이 지금 전담병원 병상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에 요양시설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분들을 동시에 다 이전을 안 하고 코호트를 시키다 보니까 N차 감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이송을 하시고요. 나머지 거기에 남아있는 입소자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돌파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해주시게 되면요. 항체 치료제는 치료 효과뿐 아니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예. 연구에 의하면 90% 이상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하시면 90% 이상 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위중증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자가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위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요양시설에서 대부분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네. 중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호트 격리를 시키지 말고 감염된 분은 빨리 감염 차단을 해주시게 네. 이송을 해야 되고 근데 이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그 사이에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체 치료제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50대 미만의 분들은 그냥 입원을 하거나 재택을 하시는 과정이 나빠지시면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준중증자가 되거나 중환자가 되시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레키로나즈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EMA도 레키로나즈는 18세 이상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국내는 지금 50세 이상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폐렴이 있거나 그렇다면 50세 미만의 약간의 발열 증상이나 일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CT를 찍지 않으면 폐렴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한 분들이 중증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전 18세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키로나주는 입원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연구 자체가 외래에서 쓰고 입원을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만 쓸 수 있어요. 외래에서는 단 한 건도 주사를 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약을 합니다. 환자가. 예약을 해서 주사 센터에서 맞는 거예요. 예. 그래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거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만일에 필요한 응급의료센터에서 주사를 맞거나 정부가 보건소나 이런 의료센터에다 주사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에 공간을 만들어 주사를 하고 저는 이거는 이제는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외도 18세 이상 하는데 국내는 50세로 되어 있는 점을 바꿔주시면 50세 이하의 많은 분들이 아마 혜택을 받고 중증자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와 국내 기준의 차이가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지금 네.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중환자 병상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75%, 수도권이 72.9%가 지금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서울만 놓고 보면 이 비상계획 발동 기준선에 거의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75%라고 이제 기준을 정했지만 네. 사실은 의료인들은 60%가 되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이 중환자들은 1, 2주 내에 퇴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2주 이상 폐렴 치료를 하면 3주째 들어가면서 중환자가 되시고 네. 그분들은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입원을 해 계시기 때문에 적체가 되죠. 퇴원을 못하니까 대기 중인 중환자가 입원을 못하면 그분은 사망을 하실 수밖에 예. 없습니다. 또 하나가 정부가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고 3차 때는 병상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같은 해외에서는 중환자실이 대부분 1인실입니다. 그래서 격리병상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외 이렇게 보고를 보시면 그냥 일반 병실 1인실에 다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방호복을 입으시고. 근데 우리는 중환자실이 많은 병원이 대부분 다인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1인실로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은 우리가 격리실로 만들기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시설이 들고 그래서 병동을 비웁니다. 병동 하나를 완전히 비워서 병동은 각 병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격리병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일반 병동을 비우려면 그 환자들이 퇴원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나 그런 것도 추가가 되고 또 요양전담병원도 이번에 만들었다가 또 확진자가 줄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행정명령으로 4군데를 또 만드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바로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전담병원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확진자 숫자 또 잠시 줄었다가 늘고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전에 정은경 질병청장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중증 사례에 대한 그 증가에 따른 비상계획 가이드라인은 일부 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그런 지침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뭐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 발동 검토가 이르다라고 곧바로 선을 그었고 또 이에 대해 전문가들 중에서는 의료 현장의 여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선은 확진자가 느는 것은 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확진자가 늘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고위험 시설이나 감염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인원과 시간 제한이 일부분 아마 시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요양시설에서의 이런 고령자 집단 감염이 중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부스터를 조금 더 서둘러서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학생들도 아마 수능이 끝나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재택 치료에 대해서 정부가 70세 미만의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택 치료 요건을 저는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택 치료 중에 지금 치료가 늦어지면서 중증자로 가는 사례를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본인은 처음에는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재택 치료를 원할 수
수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일주 이내에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 일주가 지나면 전담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항체 치료제를 못 받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병원에 입원하는 게 시행을 좀 바꿔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는 일단 정부가 좀 추이를 더 지켜볼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추가 접종 그리고 병상 추가 확보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접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돌파 감염의 위험 때문이겠죠. 네, 이 돌파 감염이 초기에는 잘 몰랐는데 네네. 연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 돌파가 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한 달 지나는 돌파되는 걸 내가 왜 맞아야 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백신을 맞은 뒤 한 달 지나도 돌파 네, 감염이 이게 한 나오나요? 달부터 이 중앙체가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부스터를 맞게 되면은 돌파는 되지만 부스터를 맞게 되면 우리가 감염차든 한 11배 정도, 중증도가 19배 정도 떨어진다는 게 네. 이제 이스라엘 연구도 있었고요. 또 최근 미국 데이터에 보면 UK 데이터엔 93% 정도 입원율을 감소시키고 사망률도 81% 감소시킨다는 데이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부스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스터를 조금 이런 요양시설에는 서둘러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보훈병원에서 58명의 집단 감염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보훈병원이라는 병원 자체가 고령자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돌파 감염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훈병원은 대부분 이렇게 좀 연령이 높고 그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입원해 네.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의 요양병원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런 정도의 고위험 분들이 입원을 해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 돌파 감염이실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요양병원이 아니지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80세 이상은 반드시 맞는 게 좋으시고요. 60세 이상도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저는 접종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단 2차까지 큰 부작용이 없던 분들이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으로 이제 병상 확보 명령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7곳 또 52개 병상을 확보해라라는 지침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환자 증가 속도에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환자가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거의 80명 이상 위중증자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글쎄 52개면 일주일이 되면 다 차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병상은 준중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에서 조금 호전이 되면 이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중환자 병상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병상뿐 아니라 이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를 만들면 안 되고 가능하면 일반 전담병원에서 우리가 확진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병을 경증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병상도 병상이지만 의료 인력의 문제도 계속해서 좀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소아청소년 접종도 적극 권고를 했는데요. 먼저 발표 내용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접종을 받을 때입니다. 예방 접종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자, 지난주와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자율 접종을 강조를 하다가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연령대가 이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는 데 대한 조치겠죠. 네, 전체적인 확진자가 늘게 되면 이 학령기의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2차 감염이 되고 네. 또 학교를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물론 학원이나 다중 이용시설에서 감염이 되겠죠. 이제 뭐 미국 자료에서 12세에서 15세는 100% 예방 효과가 있고 5에서 11세도 91%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확진자가 많이 느는 나라에서는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런 부작용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꺼림이 있었고 또 아이들은 성장기라서 장기 부작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예방률이 조금 접종률이 낮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물론 예방접종을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 학생들은 맞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만일에 2차 접종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심근염 발생이 훨씬 많고 1차 접종 때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맞는다면 1차 접종만으로 저는 권고를 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지금 이상반응 안정성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지금까지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 좀 상태를 봤지만 앞으로는 전 인구 대상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성과 인과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그런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아마 조금 더 부모님들께서 안정한 마음으로 백신 접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